자, 일단 첫 시간은 이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는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변수다. 그러니까 확률 값에 대응하는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 그걸 x라고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1 또는 2겠지.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동전을 두 개를 던지게 된다면 앞, 뒤. 자, 우리 가중치 때문에 뒤앞은 다른 걸로 봐야 된다 했죠? 뒤까지. 이런 경우들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면이 안 나오고 나온 경우에 대응을 해보자면 한 개도 안 나온 경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앞면이 하나 나온 경우가 다음과 같이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에 대응되는 거냐면 이 확률에 대응하는 건데 확률 변수가 확률 값에 대응을 하죠. 이게 0 되도록 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경우요. 4개 중에 1개. 그 다음은 앞면이 2개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4분의 2,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고 여기는 4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표로 나타낸 게 확률 분포표라고 했죠. 자,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분포표는 확률 값을 표로 나타낸 거야, 그냥. 자, x.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돼? 0, 1, 2에 대해서 그 각각의 변수를 스몰 x라고 할 때 라지 x가 스몰 x가 될 때의 확률이라 얘는 얼마고?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다. 요 끝에 합계까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의 합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확률 분포표를 써서 나타내냐 하면 그 확률 변수들이 0개와 1개 사이에 0.5개 나올 수 있나? 없지. 그래서 확률값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셀 수 있을 때 이산이 가능할 때 확률 분포표를 쓰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에 또 값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에 따라서.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로 표현이 가능해요. 표로 표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률이 하나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이 10분의 1이고 2개 일어날 경우의 확률이 10분의 2고 3개 일어날 경우의 확률이 10분의 3이고 4개 일어날 경우의 확률이 10분의 4라. 이게 마치 수열처럼 이렇게 어떤 변수를 잡았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를 표현하기가 쉬운 그러한 확률일 경우에는 사실 표보다는 식이 낮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 중에 하나를 x라고 했을 때, 스몰 x라고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은 뭐와 같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은 10분의 1이 오는 거고 2면 10분의 2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10분의 x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적어줍니다. 자, 얘가 뭐다? 얘는 확률 질량 함수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거죠. 확률 질량 함수.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확률을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학교 수학 성적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평균은 우리가 X들의 평균을 물어보면 우리 이걸 평균 한번 내볼까? 평균을 물어보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니야, 이걸로 하지 말고 쌤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 70점, 80점, 90점,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다고 치자. 이게 점수가 71.5 이런 거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이게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야. 이때 각각의 총 학생이 10명, 우리 반에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의 확률로 뭐가 되었다라고 할 때 반 인원의 분포 10명 중에 2명이 70점, 10명 중에 80명이 3명이 80점 이렇게 점수들에 대한 비율을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배운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70점이 2명이야, 80점이 3명이야, 90점이 3명이네, 100점이 2명이었어 하고 총 인원으로 나눴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7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 확률 변수를 표로 확률 변수표를 완벽하게 그리지 않는 건 시간이 없어서예요. 원래 여기 합계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표를 만들었다 할 때, 대표적인 표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표에 관해서 평균 한번 내보자고요. 그러면 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EX라고 씁니다. X들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쓰고요. 약자로는 스몰 m이라고 써요. 자, 미인의 뜻이에요. 자, 분산은 Vx. Vx는 분산 X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기호로 문제 풀 때 약자로 많이 쓰고요. 표준 편차는 Vx가 아니라 시그마의 X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래서 얘는 시그마 하나, 즉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은 기호가 어떻게 돼야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X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 곱하지? xi, pi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xi 곱하기 pi로 표현한 다음에 시그마를 씌우는 거지. 그래서 i가 1번부터 n번까지 다 나타나게 된다면 얘는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얘를. m이라고. 자, 이제 분산 한번 찾아볼게. 이게 평균이었다면 학교 아이들의 평균 성적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딱 85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70에서 평균 85점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2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편차를 갖는 아이들이 2명인 거고 또 어떤 아이들 80에서 85점을 빼고 제곱한 아이들은 3명인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뭐 어떻게 100에서 85를 빼고 제곱한 게 또 2명입니다 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 이것을 10으로 나누는 거겠지? 근데 이것은 이제 기호를 어떻게 표현이 또 가능하냐면 얘는 그냥 70에서 85를 뺀 별량에서 평균을 뺀 제곱에 확률이 곱해진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별량에서 평균을 뺀 제곱에
확률이 곱해진 거랑 같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쭉 가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가야 돼요? 별량에서 얘를 빼서 제곱하고 10분의 2를 곱한 거와 같더라는 거죠. 그래, Vx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했더니 Vx는 일단 별량에서 평균값을 빼는 거죠. 걔를 뭐 하시고 제곱에 편차는 그냥 쓰면은 합에 0 돼 버려. 평균과의 차이기 때문에 다담은 그냥 0 돼서 제곱해서 쓰는 거야. 거기에 확률을 곱해주는 거지. 거기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준다면 1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면 얘가 분산을 뜻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쓴다.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얘는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워주면 돼. 그래서 표준 편차란 그냥 우리가 구한 Vx에다가 루트 씌운 거다. 표준 편차 왜 써요? 나중에 이제 실내더라 실내 구간 같은 걸 만들 때도 쓰고 표준화 정규 분포로 만드기 위해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분산 자체의 값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평균과 분산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평균 뭐라고? x의 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2x. 2x는 어떻게 되는 거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하고 나타내는 거다. x의 분산은 어떻게 쓴다? x의 분산은 vx. vx는 뭐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다. 근데 얘를 뭐 할 거냐면 쌤이 전개해 볼게. 그래서 xi의 제곱에 pi 제곱하고 pi를 곱하는 거야. 2m의 xi pi 더하기 m제곱의 pi의 시그마가 있다라고 보자고. 그럼 시그마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해 줄 수 있잖아. 더하거나 빼기 한 식에는. 그치? 분배를 하게 된다면 얘는 x제곱들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변수는 얘네들이겠지? 그치? 얘네들에 대한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m을 따로 변수로 빼놓고 나면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게 되면 2m은 나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시그마 씌운 게 남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얘는 m제곱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pi만 계속 더해지게 될 테니까 p1, p2, p3, p4에서 확률의 총합은 1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vx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야. 제곱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요거 m 된다 했죠? 그 마이너스 2m 빼기 더하기 m인 거니까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에요. 근데 m2x니까 요거 전체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분산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근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상의 해석과 그것을 전개해서 성질로서의 해석 두 가지를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ax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x들을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들에 대한 평균이니까 기호로는 xi, b 하고 pi가 되겠죠. 그래서 i1부터 n까지 더해지게 되는데 얘랑 곱하게 되면 axi에다 시그마 씌운 거야. axi에 pi에다가 시그마 씌운 거고 얘는
i는 1부터 n까지 bpi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2x겠네. 여기서 얘는 b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그냥 a를 앞으로 빼고 b를 따로 빼고 그냥 a 곱하기 2x 더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는구나. 그 v의 ax 더하기 b, 요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플러스 b에 대해서 얘네들의 평균, 요것은 기호로 적으면 am 플러스 b, 이렇게 자,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주로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돼준다? am 마이너스 b, 별량에서 이렇게 생긴 별량에서 이렇게 생긴 평균을 빼서 얘네들의 평균을 빼서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해주고 pi를 곱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느냐? 1부터 n까지 axi 하고 am의 제곱 곱하기 pi가 되더라는 거야. a가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a 제곱에 xi m의 제곱에 pi 하고 시그마를 씌운 건데, 이게 뭐가 같겠어요? a 제곱의 vx와 같죠? 그쵸? 그래서 vx는 b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돼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거 루트 됐을 때 절대값, 여기는 시그마 x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의 xi에 pi가 곱해져서 이것들을 다 더했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3의 x들에 대한 기대값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기호로 이 3의 x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셈이 x를 x1, x2 이렇게 잡았을 때, 알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xi의 세제곱 곱하기 pi에 대한 이 값은 x들이 세제곱 된 것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면 이 x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쌤이 지금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설명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했습니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변형된 구조까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뭐 계산은 쌤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산은 다는 못해도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개념은 잡고 가자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주제가 이항 분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 중에 좀 특징적인 분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n번의 시행에서 n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n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로 잡았을 때,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생각해봐.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의 눈이 나올 그런 확률이 일어난 횟수, 그러니까 1의 눈이라는 것이 일어난 횟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n번의 시행에서 이런 이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쭉 가다 보면 K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쭉 가다 보면 다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에 대한 확률 다 적으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하나만 적어볼게요, 쌤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PX가 얼마일 때? K일 때. 자, n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K번 일어난 거야. 근데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으니까 P인 만큼 P가 K번 일어났으니까, 그죠?
사건이 K번 일어났다면 P가 K번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 상보적 확률 Q는 1-P라고 할 때 Q는 n-K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K가 0인 게 여기 확률인 거고 K가 1인 게 여기 확률인 거고 K가 2인 게 여기 확률인 거고 이렇게 가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우리는 K를 여기다가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확률 분포표로 또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 다 적으면 되지.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귀찮아서 선생님 뭐 했어? 확률 질량 함수로도 표현을 했어. 근데 이것도 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더 심플하게 이걸 많이 쓰는 통계학자들 입장에서 통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더 심플하게 얘네들을 어차피 K야 0부터 N까지 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얘도 똑같이 움직이잖아 P에 의해서. 그럼 누가 이 분포를 가장 중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N과 몇 번 시행했느냐와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이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의 시행에서 어떤 확률을 갖는 사건이 일어난 거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바이너리 분포라고 해서 분포? 기억이 안 나자. B, NP라고 표현을 하고 X는 이것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이 돼?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이 돼?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조금 더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아요. X가 0부터 N까지 모든 시행에 대해서 각각 일어난 확률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X는 이항분포 N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N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이 말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말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평균 어떻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로 표현한 평균이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X가 이것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때 평균은 NP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분산은 NPQ로 표현이 가능해. 왜지? 자, 이제 왠지 설명을 할게. 이것까지 증명하면 조금 길고 얘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균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어요? 평균은 별량에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별량 곱하기 확률. 근데 이것을 이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땐 K가 0부터 N까지 자, 이게 XI라고 생각하면 이건 PI겠지? 그럼 K 곱하기 NCK에 PK에 Q에 N-K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형태를 변형할 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NCR은 R분의 N의 N-1 CR-1 된다고 쌤이 이거 무지하게 외우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R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구조가 이거 R 말고 K로 갈게.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자, K 요걸 K 이렇게 뒀을 때 K를 옆으로 넘기게 되면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 NC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C R-1입니다가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난 이거를 모양을 좀 바꿔볼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N과 P 하나를 밖으로 꺼내볼게. 근데 사실 번호가 N-K가 K-1이 등장하자마자부터는 우리가 이제 NC에 음수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가 1로 바뀌어요. 그죠? 음수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N-1C K-1에 P가 하나 나갔어. Q는 그대로야.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는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1 집어넣어봐. N-1C 0에 여기 1 집어넣으면 P에 0, Q에 N-1이야. 2 집어넣어봐. N-1C 1에 P에 1에 Q에 N-1이야. 자,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가야 하지?
n-1c, n-1에 p의 n-1하고 q의 0이야. 즉, 이 부분만 다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은 p와 q의 n-1에 대한 이항 정리야. 거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np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인 거야. 잘 생각해봐봐. 그치? 이런 구조잖아, 지금. 근데 p와 q는 합이 1이니까 얘는 그냥 np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은 평균 구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이거 둘의 곱인 거 분수는 이거 두 개 q까지 곱한 거다. 그래서 쌤이 지금 이산 확률 변수 파트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같이 지워지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표로 표현이 불가능해. 확률 분포표 없어. 확률 분포표 없는 대신에 뭐가 있을까? 그래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찾아가야 돼. 좀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얘기할 거고, 확률 질량 함수 대신에 그 그래프에 나타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확률 밀도 함수이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함수가 아니죠. 확률은 사실 적분으로 이루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 보긴 좀 어려워요. 얘를 적분한 게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확률에 대한 도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포가 등장합니다. 정규 분포. 요 용어들을 좀 기억하시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 평균 분산 표준편차.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키는 사실 연속적이잖아. 그래서 전교생의 키를 가져왔다 치자. x가 키야, 키. 키를 가져왔다고 할 때 키는 작은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아이들 적고 비슷한 아이들 많고 많은 쪽으로 갈수록 또 적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모양을 따라가는 녀석들? 종 모양 곡선을 따라가는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갈수록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키가 커짐에 따라 먹는 뭐라고 하지? 아무튼 분포 자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들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들은. 그래서 이걸 자릅니다. 잘라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 앞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x가 뭐부터 뭐까지일 때? a부터 b일 때, 요거일 때. 그러면 요거 전체를 다 적분을 해주면 a부터 b까지 fx를 그대로 dx를 해주면 그 값은 1이 돼야 돼요. 이거 자체가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확률이고 그게 1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뭐 여기가 1이고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1부터 2까지 요 확률을 물어본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물어보면 그만큼 적분해주면 돼. 그냥 fx, dx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나타내는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적분을 해서 나타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 이따가 할 정규분포 곡선이야. 근데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뭐 적분해서 나타내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적분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등장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 적분해 주는 거구나 라고 보세요. 알았죠?
그럼 이때 이것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못 구하는가? 아니,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평균을 만드는 방법 EX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xi, pi를 가져와서 i는 1부터 n까지 뭐 한 거 다 더한 거였잖아요. 요 느낌으로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별량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어딘가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x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알았죠? 그 다음 이건 fx가 되겠죠? 자, 그 x와 그 fx가 xi 역할과 pi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시그마 씌워서 시작하는 제일 처음이 a고 시작하는 제일 처음이 a죠. 그래서 a 시그마 아니에요. 이거는 적분이니까 a부터 b까지 dx를 해주시면 됩니다. 별량 곱하기 확률이 좀 애매하다, 그죠? 이들의 곱이 적분이 된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vx는 기호가 뭐였지? i는 1부터 n까지 별량 빼기 평균에 제곱해서 pi를 곱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들의 곱이 지금 어떻게 돼준다? 이들의 곱이 그러면 저거 그대로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fx를 곱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분산은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했어. 2x의 제곱 빼기 2x 전체에 대한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지? 그치? 그 이것도 인테그럴로 표현을 하면 a부터 b까지 x제곱 fx dx 그 다음 빼기 a부터 b까지 x fx dx 한 것을 뭐한다? 제곱해서 빼주면 되더라까지. 근데 사실 문제화돼서 크게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분산 그냥 적분으로써 구해 나가는 거다. x 곱하기 fx, x제곱 곱하기 fx 빼기 x 곱하기 fx의 적분의 제곱.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뭐 넓이의 총합이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 y는 fx. 아니야, 좀 더 만만하게 한번 가보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여기가 5더라. 그럼 확률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얼마 돼야 될까? 5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이거 넓이가 1이 될 수 있겠지? 뭐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닮은 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까지 한꺼번에 했으니까 우리 이제 정규 분포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연속적인 변수가 나타내는 분포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우리 사회 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라든지 통계학자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이 분포를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종 모양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종 모양 곡선. 이 종 모양 곡선이 y는 fx다 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나도 안 해왔어. 아무리 외우려도 잘 안 외워져. 그냥 이대로 얘를 m이라고 보고 평균에서 가장 높을 거 아니야. 평균에 밀집돼 있겠지, 그지? 평균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사람의 키라고 할 때 x가 분포하기를 평균 신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사람 수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 사람 수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을 때 물론 선생님 점으로 나타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연결이 쭉 되다 보면 이런 곡선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종 모양 곡선이 되면 평균에서 가장 높으니까 평균에서 선대칭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절반 이상이 되면 확률 변수가 평균을 넘어가는 평균 이상이 되면 확률은 항상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흩어진 정도가 분산에 따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분산이 커질수록 퍼진다. 자, 쌤이 다 설명할 거예요. 분산이 커질수록 퍼진다. 요런 느낌으로 퍼진다. 여기가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전체적인 확률이 얼마 되기 위해서? 1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종 모양 곡선에 따른 아이들 있지. x가 종 모양 곡선의 함수를 따를 때 양 곡선의 함수를 따를 때 우리가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항 분포처럼 이항 분포 어떻게 했어? x가 n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자, 일어난 횟수지, 횟수. 어떤 걸 n번 시행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지, 그지?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이런 거. 그러면 얘는 횟수 몇 번 시행했냐? 근데 어떤 확률짜리냐? 이게 중요했다면 얘는 그래서 가운데 평균은 어디냐?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 이거 두 개로 표현합니다. 자, x가 이걸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분산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그 표에 70점, 80점 뭐 이렇게 성적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 잠깐만,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그냥 우리 분산 자체를 생각하자. 이 그림 생각하지 말고 분산 자체를 생각해봐. 분산이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서 수학 성적을 받았는데 둘 다 평균이 85점이야. 근데 누가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그런 걸 따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성적을 봤더니 아까처럼 얘는 5분의 2, 5분의 3, 5분의 아니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 요런 분포고요. 이게 지금 점수, 확률 변수가 점수고 이게 확률인 거야. 그치? 자, B반은 (90) 100점에 대해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을 따르더란 거지. 그럼 분산이 더 큰 쪽이 어느 쪽인지. 누가 평균에 가깝고 누가 평균에 뭔지를 수식적으로 따져볼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 알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 이거 똑같을 테니까 계산하면 쌤이 요거를 곱하기 2를 한 게 이 녀석의 분산이야. 그치? 그러면은 15니까 225 곱하기 2 하면 450에다가 요것은 5, 5, 25 마이너스 플러스 75니까 10분의 75. 요것의 2배가 분산으로 나타나는 거고 A반의 분산. 자, B반의 분산 가볼게. 뒤에 것도 계산하면 똑같으니까 곱하기 그냥 2 해주기로 하고 225 곱하기 3을 하면은 675 더하기 이거는 50이겠죠. 그죠? 25에 10, 30인가요? 잠깐만. 잘못 계산했죠? 여기 15, 25 맞아요? 네, 75. 10분의 50. 여기 2배란 얘기죠. 분산이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왜요? 평균으로부터 더 흩어진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이거 확률의 느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질수록 분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분산의 정확한 뜻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뜻해요. 분산은 편차가 큰 게 많으면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분산이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크다.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산이 커진다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흩어진 아이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가 분산이 큰 것이고 얘 분산이 작은 거예요. 얘가 분산이
더 크다는 거죠. 분산이 더 크다. 분산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분산이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x가 이항분포 아니 그 x가 정규분포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인 이걸 따른다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50이 되고 이렇게 생긴 종 모양 곡선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p, x가 46 이상일 확률은 얼마야 하고 물어본 거야. 자, 46보다 크거나 같고 58보다 작을 이때의 확률은 얼만데 하고 물어보고 선생님 적분하면 되잖아요. 46부터 58까지. 아니 식을 모른다니까. 식을 몰라. 그래서 식을 계속 대입하고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표준화시킨 어떤 도구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자, 그게 표준 정규 분포야. Z로 넘어갔어요. 자, Z. 50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분포를 바꾸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 자체를 치환하겠다는 거죠. X를 가지고 우리 뭐 확률 변수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 아까. 맞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X를 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빼고 그것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을 새로운 확률 변수처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X의 평균이 얼마지만 X의 평균은 지금 여기서 50이고 X의 분산은 4의 제곱이지만 그 Z로 바꿨을 때 Z의 평균은 항상 0이 되고요. 치환을 하고 나면 Z의 분산은 항상 1의 제곱이 되거든요. 왜요? 평균을 만들어 보자. EZ는 2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과 같거든. 그러면 시그마 분의 1을 했을 때 2의 X 하고 빼기 M이 있는 거야. 근데 이 X 자체가 M이잖아. 그럼 M 빼기 M을 하면 0이니까 결과는 0이겠지? X를 Z로 바꾸기만 한다면 50이었던 눈금이 0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치환이니까. 자, VZ 가볼게. VZ는 V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과 같아요. 이때 뒤에 상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X 앞에 개수만 제곱해서 가져오라 했죠. 근데 이게 VX죠. VX가 시그마 제곱인 거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은 그냥 1, 뭐 1의 제곱이라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46이라는 눈금이 있었고요. 여기 58이라는 눈금이 있습니다. 이 눈금들은 치환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0은 여기다 50, 그러니까 여기서의 Z화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확률 변수에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의 Z화를 과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이 상황에 맞는 Z화는 별량에서 이들의 평균이 50을 빼고 이들의 표준 편차인 누구 4로 나눠준 것을 Z라고 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50에서 50 빼고 4로 나누니까 0인 거고 58에서 50을 빼고 4로 나누면 얼마지? 2인 거지. 이게 눈금 2인 거야. 그럼 46에서 50을 빼고 4로 나누면 마1이겠지. 눈금 마1인 거야.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 Z라는 녀석이요. 만드는 적분했을 때 나타내는 확률들은 이미 다 표로 다 나와 있어요. 상용 로그처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표에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그게 이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치환했잖아요. 이걸 구하라는 것은 Z의 입장에서 얼마부터 얼마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다. 이걸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 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Z를 기준으로 P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라지 Z가
이거 뭐 x라고 적었으면 좋겠는데 뭐 문제 z라고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x라고 할 때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뭐 0. 얼마 477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0. 뭐 3, 뭐 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음. 3, 4, 1, 3 0.43 뭐 477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이제 시작이 0으로부터 1까지란 뜻이니까 0으로부터 1까지 요만큼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 나온다? 0. 얼마? 0.3413. 그럼 이것도 0.341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이 0.3413이고 그다음 요만큼의 확률 여기 2까지 요 전체의 확률은 얼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것도 이쪽 편에 있는 걸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된다고. 0.477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 그치? 이렇게 찾아주시고 호흡이 좀 기니까 잠깐 끊었다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시행에서 뭐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럼 x의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x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10번까지.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뭐 0 한번 해볼까? 0일 때 확률은 어떻게 나와요? 10번의 시행에서 한 번도 안 나왔겠죠. 6분의 5만 10번 나왔겠죠. 그래서 걔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0시 0이면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6분의 5를 10번 곱했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값일 거예요. 그죠? 뭐 엄청 크진 않은 정도로 적당한 위치에 잡아볼게요. 그럼 두 번째.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한 번 일어났어요. 자, 10이 곱해졌고요. 6분의 1도 하나 곱해지고요. 6분의 5는 9개로 바뀌겠네요. 6분의 5가 하나 줄어든 대신에 6분의 1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서 10이 곱해졌다. 커집니다. 그죠? 커져요. 그죠? 조금 더 커진 거예요. 2일 때 조금 더 커져요. 3일 때 더 커지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에서 그 상황에 맞는 10가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뭐 나타나게 돼요. 이게 n이
11대예요. 근데 이거를 10을 안 하고 얘를 30으로 바꾸잖아요. 시행횟수를 30으로 바꾸면 6분의 5를 30번 곱한다게 된다면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n이 얼마일 때? 30일 때 종 모양 곡선이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확률 값들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 봤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n을 다시 뭐로 바꿨을 때? 뭐 60으로 이렇게 바꿨을 땐 더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확률을 점을 찍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막 되게 곡선처럼 나타나지 않지만 걔를 이어버리면 종 모양 곡선의 형태가 되게 돼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 n이 적어도 최소한 30 이상이면 종 모양 곡선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항분포 문제이지만 n이 충분히 크고 확률의 범위, 어떤 특정 범위에서 확률을 찾아라라고 하게 된다면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번의 시행에서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 x에 대해서 그 x가 (45부터 55까지의) 시행이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찾아줘라고 하면 너가 이거를 100시 얼마에? 100시 45에 2분의 1에 45 2분의 1에 55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100시 55에 2분의 1에 55 2분의 1에 45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많고 불가능하지? n이 적당히 크잖아. 이게 n이잖아, 시행횟수. n이 적당히 크면 이 확률 p가 2분의 1인 그 사건에 대해서 정규 분포처럼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이 x의 이항분포식을 적어보면 100번 시행했어? 확률이 2분의 1이야? 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평균이 들어가고 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 평균, 이거 두 개 곱하면 평균이지. 50이 들어가면 되고 분산은 MPQ로 했으니까 100,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25, 25는 5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고 이걸 따른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확률을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뭐다? 이렇게 안 구해진다. Z로 항상 바꿔라. 확률 구할 때는 Z로 항상 바꿔서 풀자. 그럼 얘를 Z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Z는 X에서 평균인 50을 빼고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줘야지 Z가 되는데 55 집어넣어봐. 55 빼기 50을 5로 나누면 얼마? 1이지. 그럼 막 1이겠지 이거는. 그래서 이 확률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0. 아까 0부터 1까지가 얼마였어? Z가 0부터 1까지가 0.3010이었지? 그럼 두 개 주면 60, 0.60, 6020인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순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따 우리 통계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